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주말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분들께, 그다음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 일단 환영한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말 그대로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강의 시작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친오빠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와 검증 끝에 지금 가족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도대체 남매 둘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제가 지금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 점검 한번 해봅시다. 네, 현대인의 인생 패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취업을 언제 했어요? 이제 대학 졸업이 거의 끝나고 나면 25세 정도에 취업을 해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5세에서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럼 사망은요? 보통 75세에서 80세 정도에 저희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25살에 취업하실 수 있어요? 네,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쌓아야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30살에도 솔직히 취직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30대입니다. 30대인데 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은퇴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사망은요, 저희가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저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취직을 30살에서 5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약 20년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난 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약 50년 동안을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페킨이라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후에는 현재 노동력의 5%만 있어도 세계는 굴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미래학자인 그리고 그 경영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공장을 돌릴 때에도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사람 한 명은 어디에 쓰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개 밥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다 보니까 직업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 직업은 줄어들고 있네 그래서 끝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로봇, AI,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내 직업이 없어진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20, 30대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당신은 M4 세대에 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70%가 네, 나는 M4 세대에 속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시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결혼이고요. 그 다음 뭐 꿈과 희망, 그 다음 집 마련, 연애, 출산, 인간관계, 뭐 건강, 외모까지 전부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OECD 주요국 중에 취업 의욕이 없는 나라, 우리 한국이 3위입니다. 3위. 네, 3위 안에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미 뭐 나는 흑수저인데 취직하면 뭐해? 라는 생각에 뭐 나는 루저야 라는 생각으로 헬조선이다. 지금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의욕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M4 세대가 없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뭐냐면 경제적 안정이래요. 네, 2위가 뭐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 변화. 경제적 안정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나올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 변화, 경쟁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 30대들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네, 주된 직장에서 퇴직 평균 아까부터 보셨다시피 51세 정도, 50세. 그래서 퇴직 후에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보았더니 퇴직 후에 생활비를 점점 줄였다가 거의 63%가 나왔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적정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최소 부부는 약 227만 원 정도고요. 1인으로 쳤을 때 약 130만 원. 근데 적정 생활비는 간 1인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이 딱 끊기고
노후까지 살려면 2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해결책이 있으신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작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병까지 나왔어요. 코로나 블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로나 블루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감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정신병원은 정신과 쪽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표출을 하지 못해서 그런 정신병들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서비스업 할 거 없고요. 자영업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포스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포스터인데, 자, 65세 때 여러분들은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어떤 손잡이를 잡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캐리어 손잡이죠. 네. 뭐 이제 위에 있으신 직업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밑에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정보는 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 원, 설치비 60만 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벽돌폰부터 이제 조그마한 폴더폰, 그러면서 스마트폰까지 넘어오신 걸 봤어요. 그걸 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나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벽돌폰부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네, 5G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영상 뒤쪽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는 초연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약 12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고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G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모습만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뭐 만지세요? 누가 깨워줍니까? 네, 핸드폰이 깨워주죠. 그리고 자기 전에 뭐 하세요?
내 폰으로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SNS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이 스마트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고요. 이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라는 합성어로서 휴대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포노 사피엔스십니까? 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통신 시장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1년에 53조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53조? 이게 얼마나 클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24시간에 1,458억, 네, 1시간에 60억 7,500만 원, 그다음 1분에 1억입니다. 1분에 1억씩 지금 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디랑 좀 비교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2018년 국방 예산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분단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 분단 국가를 지키는 예산보다 약 10조나 더 많은 무선 통신 요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기업입니다. 기업. 어디가 벌어갈까요? 네, SKT, KT, U+,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통신 3사들이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어요. 근데 이 정보를 하나 잘 잡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바로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세요. 2003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삐삐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삐삐 쓰는 국민들을 휴대폰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제 이때 공짜폰이란 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돈 있는 분들을 조금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공짜폰, 그러니까 폰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돈을 투자해서 대리점 할 사람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정보를 바로 잡아서 대리점을 열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시는 재벌이 됐어요. 보시면은 현재 영세한 대리점은 500여 명, 규모가 큰 것은 5만여 명까지 가입을 보유를 했고요. 이용요금 월 3만 원으로 봤을 때 이들이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은 75만 원에서 약 1억 6,500여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앉아서 버는 월 수입. 그만큼 돈을 쉽게 끌어모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점 사람들이 그때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통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네, 대리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대리점은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통신사 쪽에서는 저희한테 서비스라는 걸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한 달 동안 쓰고 요금이라는 걸 통신사 쪽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때 통신 대리점 사장님께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낸 요금의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7%를 4년에서 5년 정도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4년에서 5년? 뭐 그래 그렇게 받아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통신 대리점을 하나 차리려면 약 3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3억에서 10억 있으십니까? 네, 지금 뭐 바깥에 조금 목 좋은 데는 약 15억에서 20억까지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7%로 4년에서 5년? 이게 과연 마진이 될까?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요금 5만 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당 그럼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3,500원. 네, 3,500원입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이거보다 마진이 훨씬 더 남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런 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의 수익 구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밀이 몇 가지 숨어 있는데 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통닭집과 같은 통신 통닭집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통닭집은 약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차렸고요. 대리점 사장님께서는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첫 번째 달, 네, 1000마리, 뭐 하루에 30마리씩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1000마리 정도를 튀겨 팔았고요. 한 마리당 똑같이 3,500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통닭집 사장님께서는 3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가게 되겠죠. 곱하기입니다. 네, 다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똑같이 대리점사님께서도 1000명이라는 사람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500원, 5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에 3,500원 마진이 남았을 때 통신 대리점사님께서도 얼마를 벌어갑니까? 네, 똑같이 350만 원을 벌어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 통닭집 사님께서는 350만 원 버셨고요. 통신 대리점 사님도 350만 원 버셨어요. 근데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누가 더 잘한 건가요? 네, 통닭집 사님께서 더 잘한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통닭집 5개를 차리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 똑같이 통닭집 사님께서는 치킨을 1000마리 튀겨 파셨어요. 그럼 얼마 버십니까? 똑같이 350만 원 벌어갑니다. 네, 통신대리점사님께서도 똑같이 1000명을 유치하셨고요. 3,500원의 마진을 가져가시면 350만 원이 통장에 찍히겠죠. 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통장을 찍어 보았더니 350만 원이 아닌 350만 원 더 합쳐서 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네, 통장을 찍어 봤더니 무슨 일입니까? 네, 1월 달에 유치했던 1000명이라는 분이 다음 달에 휴대폰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똑같이 요금을 내고 한 달 동안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하시고 또 통신사로 요금을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같이 받아오는 게 바로 통신대리점사님의 첫 번째 수익 구조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까지 가보겠습니다. 통닭집 사님도 350만 원 똑같이 버셨고요. 통신대리점사님 또 1000명을 똑같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달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될까요? 네, 누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네, 10번째 달도 350만 원 통닭집 사님께서 똑같이 버셨지만 통신대리점사님께서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리점사님의 수익이 비밀인 누적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인프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11번째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통닭집 사장님께서 코로나도 터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럼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이너스겠죠.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전기수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겁니다. 근데 대리점사님께서는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10달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달 동안 쉬자. 그래서 골프 치러 가셨는데 통장을 찍어보니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3,500만 원 돈, 비슷한 돈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달부터 10번째 달 모집했던 이 10,000명의 소비자가 휴대폰을 씁니까? 안 씁니까? 네, 그러고 요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통신사에 또 납부를 할 테고 거기에서 대리점사님의 수익이 또 발생을 하면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보았을 때 이제 내 시간을 맞바꿔서 벌어가는 이 수입이 바로 노동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만 그런 노동 수입이 아니라 직장인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변호사, 의사는 그 페이가 클 뿐인 거지 쉬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가 있습니까? 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으신 분들도 이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권리 수입을 벌어 가시는 분들은 대리점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능력이 아주 출중하셔서 노래를 잘하시거나 작사 작곡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 벌어가는 수입이 바로 이 권리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노동 수입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약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수입, 그 권리 수입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약 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의 20%를 95%가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 80%를 이 권리 수입 분면에서 사람들이 돈을 마구마구 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입을 벌고 싶으십니까? 권리 수입. 네, 오늘의 정보가 이 권리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년간 20만 명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입니다. 이분 실제로 있으시죠? 부산에. 네. 가야동에서 대리점을 시작한 송언재 씨는 부산에 2곳, 김해에 1곳, 본점을 포함해서 4개의 대리점 통해서 약 350여 개 판매점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모집을 했냐면 어디 나와 있죠?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네, 일단 20만 명
확보를 해서 월 평균 매출액만 70억 원이고요. 그다음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 약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 이게 연매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월 4억 3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간 받아간다 하더라도 약 50억 정도가 되겠네요. 신흥재벌 맞습니까? 네. 와, 대리점 사업 너무 좋다, 괜찮다 지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대리점을 차리실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개통되어 있는 선수만 6,100만여 선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개통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판매점을 하셨던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초포화 시장이 아니라 이 시장은 지금 초토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경쟁도 높고요. 지금 나가시면 판매점들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대리점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통신비가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지금 3사가 담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통신 정책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국도 지금 처음에는 통신 3사가 이 모든 시장들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말기 업체도 담합하고요. 그냥 요금제도 다 담합해서 우리는 내리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요금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3의 통신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알뜰폰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금을 조금 경쟁을 시키면서 요금을 낮추고 단말기도 새로운 판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5G가 나와 있죠. 지금 어디죠? KT망을 다 깔고 있다, 5G망을 다 깔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력을 저도 갖춘 후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진출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제3의 통신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알뜰폰입니다. MVNO. 지금은 알뜰폰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근데 없으시더라고요. 10명 중에 8명은 7명? 8명? 이 정도는 거의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무슨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네. 알뜰폰이란 뭐냐면요. 저희 기관통신사들 3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선들, 남은 통신망들을 이런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임대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알뜰폰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좀 더 저렴하게 통신비를 받은 다음에 망 사용료만 그 기관통신사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보시면은 버추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상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신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신망이 없고 망을 빌려와서 그냥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에 통신사가 몇 개신지 아십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저희 본인 인증할 때 혹시 보셨어요? 알뜰폰 들어가시면 SK, KT, AG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 40여 개 이상 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우체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마트도 알뜰폰을 진행을 하고 있다. 다들 아십니다. 지금 오늘 BTS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분들 누구십니까? 네,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죠. 국민은행에서 이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모델을 누구로 썼어요? 네, 근데 저희 엔텔레콤은 제가 모델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알뜰폰 가입자들이 계속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급제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말 그대로 유심이랑 단말기랑 따로 구입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대리점을 가서 약정을 걸고 단말기 값을 같이 내면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로를 아예 바꾸겠다라고 진행을 한 거고요. 이미 온라인에서는 자급제 단말기를 마구마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뭐 카드 할인이라든지 멤버십 할인 이런 거 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이자도 다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자급제가 지금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기사를 하나 들고 온 건데 갤럭시 A30 자급제 폰이 지금 완판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홍미노트 7 이거는 저희 한국 단말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갤럭시랑 조금 비등한 그런 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 쓰고 똑같이 쓰는 건데
가격이 착한 호미노트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알뜰폰 시장과 지금 이게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길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엔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에서 출범한 이제 KT 알뜰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 수익형 알뜰폰 엔텔레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KT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던 단말기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미답이나 뭐 이런 게 없으시면 번호도 그대로 옮겨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없으시고 위약금 없고 추가 조건 따로 없이 내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셔서 개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선불 요금제, 조건 없는 선불 요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불 요금제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개통 가능한 유리한 대리점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뜰폰 시장들이 있는데 너희 엔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그럼 경쟁력은 뭐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희 선불은 일단 이런 분들 다 개통 가능합니다. 신용이 낮거나 통신사의 연체 미납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 세컨폰이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 외국인 분들, 그리고 뭐 단기 장기 없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 파산 면책 개인 회생이 진행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대리점에서 개통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엔텔레콤으로 많은 연락을 주시는데 이런 분들도 신분만 확인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조건 없이 개통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금제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네, 저도 그 다른 알뜰폰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진짜 많으면 한 5개, 6개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1가지 정도의 요금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걸로 고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불 요금제는 무제한 요금제가 저희는 한 달에 49,4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사에는 한 65,800원, 69,000원인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뭐 선택 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긴 한데 저희 엔텔레콤의 경쟁력은 저희는 약정이나 위약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궁극적으로 저희 또 엔텔레콤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이제 큰 투자 없이 누구나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리점의 수익을 내가 직접 한번 보러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태블릿 PC 안에다가 저희 개통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개통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곳 어디서든 개통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개통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일단 개통하실 분을 만나시고 그다음에 엔스마트를 누구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통이 완료가 되면 유심칩을 그 상대방 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분은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네, 이분이 쓰시는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모든 업무들이 이 태블릿으로 가능합니다. 번호 변경이라든지 유심 변경, 요금제 변경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을 이 엔스마트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코로나 시대 직장인들 해법은 언택트. 지금 뭐 직장인분들도 언택트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줌으로 많이 지금 온라인 강의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은행도 지금 언택트의 변화 때문에 점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은행을 갔더니 이런 키오스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게 있어서 이게 뭐지 했더니 신분증이나 내 지문만 있으면은 간단한 업무들을 사람을 안 만나고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코로나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는 부산에 있지만 서울에 있으신 분 개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통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고객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멤버십 어플을 까셔가지고 신규 개통 누르시고 이용 동의 누르신 다음에 내 패드로 정보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내 패드에 번호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고객님이 직접 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주민등록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 넣고 주민등록 발급일자 넣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번호 뒷자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유심, 고객님이 구매하신 유심을 기입하셔도 되고 뭐 저희가 여기서 개통을 하셔서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요금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지었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들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단계별로 사진을 잘 찍어만 주시면 본인 확인을 하고 저희가 패드를 통해서 개통 완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유심만 핸드폰에 집어넣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사인하고 확인 누르면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개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N스마트 서비스 제공 범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통이 가능하죠.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고 번호 이동은 10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일요일은 번호 이동이 불가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조회 업무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대리점 아까 앞에 말씀드렸어요. 투자를 하시려면 얼마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네, 3억에서 10억 정도를 내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수수료는 약 7%, 4년에서 5년 정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개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한적이고요. 이미 초토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집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어야만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엔텔레콤 사업은요. 작은 돈을 투자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N스마트와 나중에 나올 거지만 저희가 쇼핑몰이 있습니다. 같이 받는 돈이 55만 원 정도 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멤버십 개통을 하시려면 저희 회사의 어느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데리고 오신 분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약 35%를 수수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은 평생 상속까지 해드리고요. 지역의 제한은요? 네, 저희는 전국적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성은 알뜰폰 시장은 이제 극초기 시장이다. 저희가 깃발을 꽂는 곳이 다 내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집은 나의 능력권 전국적으로 그냥 다 모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엔텔레콤을 출범한 회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약자로는 NR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설립일은 1999년 12월 8일 날 법인 설립을 했고요. 현재 누적 회원수는 26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금 수원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에 축구장 3개 합친 크기만큼 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회사 최초로 R&D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R&D 센터 주식회사 세린바이오에서는 저희가 자연유래 원료를 토대로 저희 자사 상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해외까지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이 필리핀과 미국에 진행이 되어 있고 운영센터는 요 센터가 약 전국에 70여 곳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통신회사가 아니고요.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은 하나의 주력인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아이몰7이라는 복합 쇼핑몰, 온라인 복합 쇼핑몰과 그다음 더 세린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다음 엠보임이라는 교육 상품, 퍼마라이프 나인스타라는 프리미엄 주방용품, 그다음 엔리움 리빙 상품, 건강기능성 식품인 네이트 리팜. 초반에는 이제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선불로 먼저 시작을 해서 누적 회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사 상품, 자사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트너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4번 마감을 진행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마감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일부터 8일까지 정산을 해서 당월 30일 날, 9일부터 15일까지 정산을 해서 당월 30일 날 함께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16일부터 23일까지 정산을 해서 다음 달 15일 날 수당이 나오고요. 24일부터 말일까지 정산을 해서 다음 달 15일 날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수당이 한 달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돈이 떨어지겠다 싶으면 또 수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싸게 한번 써보자고요. 내가 이 N스마트를 통해서 개통을 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써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나와 나의 가족부터 통신 소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요금 월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4인 기준 한 달에 월 20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이고 5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핸드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죽어서도 핸드폰은 해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 5년이면 1,200만 원이지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저희는 소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N텔레콤, N스마트로 개통을 하게 되면요. 약 20만 원에 20% 정도를 받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월 4만 원이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면 48만 원, 5년이면 240만 원이 전략이 되는데 애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4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진행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N스마트를 통해서 우리 가족 말고 소비자를 조금 모아서 나도 돈을 좀 한번 벌어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소비자를 모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금의 약 2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소비자 10명을 내가 유치를 하게 되면 매월 약 10만 원이라는 어떤 수익입니까? 네, 권리 수익. 그 대리점사님들이 벌어가셨던 그 권리 수익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50명을 유치하면요. 네, 50만 원이라는 권리 수익이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 100명이면 매월 100만 원이라는 권리 수익이. 이 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쓰는 한 이 수익은 계속 들어온다. 100명, 50명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인들을 개통을 해도 되고요. 저희는 저희 팀만의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비자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도 소비자들, 불특정 다수, 이 선부를 찾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오시면 합니다. 센터로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도 홍보하시고 마케팅을 하십니다. 저희 이제 박재영 사장님이신데 여기 차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지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차가 세워져 있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죠? 보시고 연락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통도 진행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나와 같은 대리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소비자를 모아갈 대리점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점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꼭 뭐 대리점, 판매점이 아니더라도 여기 어디에 커피숍이죠. 네, 커피숍에서 이렇게 달아놓고 N스마트를 통해서 개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에 지금 다양한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해운대에도 있고요. 그다음 도계동에도 판매점 하신 저희 나유석 사장님께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유식 집이에요. 이유식 가게인데 여기서도 개통을 한다 안 한다? 네, 개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을 활용하셔도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저같이 거점이 없더라도 N스마트를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대리점을 모집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돈 버는 통신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진행을 해서 6개의 대리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분들도 개통을 진행을 하시겠죠. 소비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한 5%에서 약 12% 정도를 제가 한 번 더 받아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뺏는 게 아니고요. 이 매출에 대한 수익을 제가 한 번 더 간접적인 수익을 받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4명의 가족들만 개통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가 약 24명 정도 될 거고요. 거기 일어나는 120만 원의 요금 매출에서 약 제일 작게 5%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최소 매월 6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 내가 모집한 소비자들 외에 간접적인 수익으로 얼마를 벌어간다고요? 6만 원을 더 벌어갈 수 있다. 근데 이분들도 돈을 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소비자들을 많이 모집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소비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100명씩 유치가 되었네요. 그러면 총 600명이 되겠죠? 그럼 600명, 3천만 원의 요금 매출에 대한 5% 얼마입니까? 최소 매월 15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간접 매출의 수익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이 난 여기서 더 이상 소비자 모집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한다 해서 모집을 안 할까요? 더 대리점들을 유치할 거고요. 더 소비자들을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요? 점점 더 커지겠죠. 네. 50개의 대리점이 각자 약 100명씩 정도만 모집을 했을 때 내 합으로 소비자는 약 5,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약 2억 5천만 원의 5%인 수익을 받아간다라고 봤을 때 최소 매월 얼마입니까? 1,250만 원이라는 권리 소득을 벌어가실 수가 있다. 궁극적인 건 이겁니다. 그래서 통신 소비자 모으는 것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사용하시고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자. 구축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권리 수익이 나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많고요. 상품들도 다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그냥 집에 쓰시는 칫솔, 치약 아니면 샴푸라는 거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소비 매출을 조금 더 올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소득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복합 쇼핑몰이 또 있습니다. 제휴 상품들이 너무 많죠. 최저가 제품들로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보를 통해서 이게 또 팔렸을 때 매출을 통해서 수익이 점점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저희는 종합유통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을 팔 수 있다는 건 저는 어마어마한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입니다. 지금 제가 전화기 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현 사장님? 네, 화낸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중간에도 우리 소비자분들은 열심히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럼 매출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런 통신의 특성 때문에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희는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죠? 워렌 버핏이라 이분 투자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름 끼치죠?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고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소리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네, 이거는 배달의 민족 광고예요. 근데 이미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는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번 해본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와, 세상 정말 편해지겠네?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뭘로 다 연결이 됩니까? 네, 다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다 데이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데이터 시장, 요금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커지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엄청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확실하게 검증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20, 30대 이후에 내 노후에, 내 미래에 저는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 잘 하셔가지고 정보 꼭 잡아가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